안녕하십니까? 다섯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23주의 2항서부터 그 다음에 좀 복잡한 26조 동호까지 키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조금 제 강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 지금 처음 공부를 하는데 뭐 네 개 법령을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막 종합하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는데요.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한 키포인트만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하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하나 이렇게 딱 시간을 나눠가지고 하나씩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그 단어, 뭐 유예 뭐 이런 단어 있으면 동그라미 쳐놓은 거가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다 출력을 해놓고 나서 그러면 아 이게 그 내용이구나 하면서 그쪽 돌아가면서 한번 보시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대략적인 개념만 잡으시고 한번 또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은 뭐 쉽게 뭐 할 거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험 문제 자체가 헌법이나 이런 것처럼 판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조문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조문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뭐 판례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무슨 뭐 헌법처럼 무슨 뭐 민주주의의 개념과 뭐 국가주의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배경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히 가지시고 제가 공부했었을 때 정말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건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하실 때 똑같이 겪으신다는 얘기예요. 23주 2 보겠습니다. 보면은 가장 많이 저기 하는 게 뭐냐면은 뭡니까? 1항은 실시하여야 한다. 2항은 실시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거 바꾸면은 1항을 실시할 수 있다, 2항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바꾸면 그냥 애로사항 꼽힙니다. 보세요, 그냥.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외우세요. 24절 보겠습니다.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대체로 교부하다, 전달한다, 뭐 송달한다, 뭐 다양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비자 민방 예비군의 훈련 통지서 이런 거에. 참 잘 봐야 돼요. 비자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자에는 훈련 통지서 말고 임무고지서라는 게 하나 더 나옵니다. 헷갈릴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송달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뭘 송달합니다. 뭔 송달해야 되는지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송달이라고 표현 나옵니다. 훈련 통지서는 교부 나옵니다. 뭐 민방위하기는 다 훈련 통지서인데 여기는 송달과 교부라는 표현이 나오고 전달과 송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송달은 전자문서, 뭐 여기는 예비군에서 송달은 뭘로 나옵니까? 그 다음에 그 저기 뭡니까? 그 우편, 등기 우편이라는 말이 나와요. 교부는 직접 여기는 뭐 전달이라는 말을 썼지만서도 정확하게 용어 표현 잘 하십시오. 용어 가지고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헷갈려 버립니다. 송달을 하고 교부 바꿔치기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25조 보겠습니다. 25조는 뭡니까? 민방위 훈련인데 여기서는 1항에 조정하거나 추가할 수도 이렇게 나옵니다. 취소 없습니다. 취소는 말 없습니다. 네. 자, 동원 나옵니다. 동원. 이게 좀 상당히 좀 많이 좀 복잡하고 그런데 뭐 복잡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그냥 몇 가지 여기서 키포인트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키포인트대로 여기에서 주로 우리가 고민을 하거나 하는 것들만 잘 조정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민방위법 자체에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이라는 표현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뭐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발생을 하거나 발생이 확실할 경우에 뭐 한다 이렇게 나와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라는 거는요 법 4조에 나옵니다. 주로 여기 제일 많이 나와요.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법 4조. 법 4조에는 이 말은 안 나오는데 시행령 2조에 나옵니다. 시행령 2조에. 그 말이에요. 시행령 2조에 법 4조에 같이 딸려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법 9조. 그 다음에 법 18, 19조. 그 다음에 법 32조 2. 그 상황이라는 것이 18조만 보게 되면은 그 상황이
거기 보면은 2조 1호 감옥입니까? 법 2조 1호 감옥에 해당되는 상황. 법 2조 1호 감옥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이라는 게 법 18조고요. 나머지 법 4조하고 법 9조, 법 19조, 법 32조 2는 민방위 사태 상황이 발생하면이라고 나옵니다. 민방위 사태 상황이 발생하면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민방위예요. 민방위 사태. 요거 18조만 그렇습니다. 법 2조 1항 강의 상황이 발생하면 요거 나옵니다. 네, 그 상황이 뭐냐? 헷갈리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 가지 표현이 있다. 상황이 발생하면이라는 표현과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라는 표현과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확실히 될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세 가지 표현이.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상황이 뭐냐면은 이 상황이 발생하면이라고 나와 있는 조항은 어느 조항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조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18조는 그 상황이 법 2조 1항 감옥 상황이 발생하면이라고 나오고 나머지 것들은 그 상황이 뭐냐? 민방위 사태 상황이 발생하면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민방위 사태예요. 민방위 사태 상황이 발생하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하나 좀 애매하죠, 그죠? 법 18조만 법 민방위 사태가 아닙니다. 법 2조 1항 감옥입니다. 민방위 사태는 법 2조 1항하고 2항까지 다 포함되는 게 민방위 사태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법 26조하고 36조예요. 법 26조하고 그다음에 33조. 요거는 32조. 요거는 법 32조입니다. 뒤에 거는 법 32조예요. 요거는 법 26조하고 33조고요. 헷갈리죠?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건 뭐 외우든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몰 때는 뭐 이렇게 하고 몰 때는 뭐 확실한다 뭐 그냥 여러분들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보시면은 이해는 갑니다. 예. 그러나 요거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 응급조치니까 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게 아니고 발생이 확실하니까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예, 응급조치잖아요. 글자 그대로. 확실해야죠. 제일 그때 확실해야 되는 거 응급조치. 법 32조가 응급조치거든요. 그 다음이 나머지 뭐 26, 3조.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권하고 제가 제일 처음에 비자법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뭐뭐하거나 뭐뭐하고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비자법 민방위 예비군 쪽에서 보면. 근데 상식적으로 A거나 A 하거나 B 한 상황에서라고 B 한 경우에서 뭐뭐해서 뭐뭐한다라고 했을 때는 A 했을 때 뭐뭐하거나 뭐뭐한다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고 B 했을 때 뭐뭐하거나 뭐뭐한다 이렇게 해도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A 하거나 B 했을 때 뭐뭐를 뭐뭐한다라고 문장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B를 빼고 A 한 상황에서 뭐뭐한다 해도 맞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건하잖아요. 오와. 그러니까 크게 이거는 우리가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고는 근데 틀려요. 고는. 왜냐하면 A하고 B 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만 딱 나와버리면 고니까 엔드잖아요. 엔드. 같이 나와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민방위는 어떠냐? 민방위는 고가 없습니다. 고가 없어. 다행히 고가 없어요. 민방위는 건화만 있습니다. 민방위는 건화만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시행령 35조, 36조, 시행령 52조, 44조. 이렇게 4개만 건화라고 표현이 되는 게 있습니다. 시행령 35조, 시행령 36조, 시행령 52조, 시행령 44조. 건화.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냥 쭉 읽으셔도 돼요. 크게 이거 가지고 장난칠 일은 없어요. 그죠? 건하니까 A 하나만 써도 되잖아요. B 하나만 써도 되고. 근데 고는 A하고 B를 다 써야 돼요. 문장을 만들려면. 근데 그게 비자에는 한 건 있다고 그랬어요. 비자에 한 건 있어요. 어디입니까? 시행령 22조에 있습니다. 예비군이 많아요. 예비군이 3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4개. 법 9조, 시행령 5조, 19조, 27조. 5조, 19조, 27조. 5조, 19조, 27조. 그러니까 뭡니까? 예비군에서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실제로 많이 나와요. 그거 가지고. 예.
순간적으로 헷갈리잖아요. A하고 B 한 경우에 뭐해서 뭐뭐 한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A만 써버리면 그거 틀린 말이잖아요. 그거잖아요. 양쪽에 동시에 충족해야죠. 주의하시고. 사실 참고적으로 민방위법에서 동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이 돼서 이제 민방위대를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원한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어쨌든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법 9조 1, 2항, 법 26조 1, 2항, 법 30조 2항, 그다음에 시행령 35조 3항에 보면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꼼꼼히 살펴보면 동원이란 말은 없어도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법 18조 2항에 보면은 뭐 2조 1항 감옥 상황 발생 시 50세까지 조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동원이 아닙니다. 50세까지 조직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50세까지 조직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말고 여기 제가 적은 법 9조 1항하고 2항, 법 26조 1항하고 2항, 법 30조 2항, 시행령 35조 3항은 어떤 상황이 됐든 예컨대 법 9조 1항은 중앙간서회장이 행안장관에게 요청하여 동원할 수 있다. 법 9조 1항 후단에 보면 뭐 있습니까? 긴급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건 후단이죠. 잘못 썼습니다. 2항이 아니고 1항 후단. 1항 후단. 예, 보고 그 다음에 법 26조 1항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정상적인 동원, 정상적인 여기 정상적인 동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행정부 장관에게 행안부 장관에게 한다는 거. 그다음 법 26조 2항은 읍면동장은 동원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다음에 법 30조 2항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이 수습에 참여할 경우에는 뭐뭐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쨌든 동원되지 않은 민방위 대원이 수습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행령 35조 3항에 뭐 있습니까?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됐을 때 동원되지 않은 사람을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하여간 참여를 권장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동원시키는 거잖아요. 예.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그게 무슨 동원입니까? 이렇게 시비 걸지 마시고요. 앞에 거는 동원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참여 권장 이런 표현이 나왔지만 어쨌든 사람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 문 조문을 이해하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원해서 미루다 교육훈련 이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 정말 헷갈립니다. 실제 동원할 때 미루는 거하고 교육훈련 시 유예하는 거하고 이게 뭡니까? 사유, 기한, 절차 이거 꼼꼼하게 잘 체크보셔야 돼요. 그죠? 조건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동원해서 미루는 것과 교육훈련 유예 같이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절차, 기한이 있느냐 없느냐, 대리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같이 꼼꼼하게 잘 보시면 됩니다. 예, 26조 동원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